자,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내려와서 자바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바 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바가 나온 지도 한 30년 되니까 그동안에 JDK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상에서 나타나는 예외에 대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이런 예외 클래스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바 외의 종류입니다. 자바 외의 종류는 크게 컴파일러가 예외 구현 여부를 미리 체크하느냐 체크하지 않느냐로 예외 클래스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주로 자바 프로그램과 파일,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와 같은 입출력 장치나 운영체제와 같은 외부 장치와 연동 시 반드시 예외를 구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 시 가장 많이 예외가 발생하는 부분은 파일, 그러니까 I/O 장치죠. I/O.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이런 입출력 장치나 아니면 운영체제와 연동 시 돌발적인 문제, 즉 예외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반드시 입출력 장치나 운영체제와 연동할 때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컴파일 검사 유무에 따른 예외 종류입니다. 자, 크게 일반 예외와 실행 예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예외는 자바 코드 작성 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컴파일러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킵니다. 일반 예외 클래스입니다. 보면 I/O exception, SQL exception, file not found exception. 자, 이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런 예외는 설명드렸듯이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그리고 운영체제와 같은 외부 입출력 장치와 연동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우리가 자바 I/O나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자바 프로그램과 이런 입출력 장치나 아니면 운영체제와 연동하는 기능은 스레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스레드 파트나 아니면 자바 I/O,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이런 기능에서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예외 종류는 실행 예외입니다. 런타임 익셉션이라고도 합니다. 자바.랑 패키지에 있는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받는 예외 클래스입니다. 자바 코드에서 별도로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JVM이 자동으로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주로 디버깅 용도로 사용합니다. 예로는 arithmetic exception,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등등 앞에서 우리가 실습하면서 여러 가지 예외들이 실행 예외입니다. 자, 실행 예외는 예외 클래스의 개충 구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바 API를 잘 학습하려면 각각의 기능에서 제공하는 자바 API의 개충 구조도를 파악하면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외 클래스 개충 구조도를 보면 최상위에 exception 클래스가 있고 하위에 I/O exception 등 해서 일반 예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타임 exception이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런타임 exception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예외 클래스들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이런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예외는 예외 처리를 우리가 해줘도 되는데 안 해줘도 JVM이 자동으로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코드에서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경우는 각각에 발생하는 예외에 대해서 우리가 디버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를 주로 해줍니다. 안 해줘도 JVM이 자동으로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자바 예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외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고 실행 예외는 예외 처리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일반 예외입니다. 이 일반 예외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바 I/O나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외부 입출력 장치와 연동 시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실행 예외입니다. 여러 가지 실행 예외는 우리 앞에서도 이미 겪어봤습니다. 보면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해석해 보면 배열 인덱스 범위를 벗어나서 접근 시 발생하는 예외다, 그런 의미입니다. arithmetic exception 수치 데이터를 0으로 나눌 때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null point exception 생성되지 않은 인스턴스를 참조할 때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참조 변수를 널로 초기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발생합니다. number format exception 파스인트에 일반 문자를 인자로 전달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오브젝트 클래스 할 때 오브젝트 클래스 대입 참조 변수에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 업캐스팅한 상태에서 원래 인스턴스 가지고 올 때 다른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시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자바에서 제공하는 예외 클래스가 지금 문서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데 어떤 클래스는 예외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클래스는 예외 처리를 안 해줘야 되고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구분하는 방법은 각각의 예외 클래스 API 문서를 보면 어떤 클래스에서 상속받는가 그 계층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계층 구조에서 예외 클래스가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받는 예외 클래스는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예외 클래스가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예외 클래스입니다. 계층 구조를 보면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클래스는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외가 발생하는 코드에서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예외 클래스는 보면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발생하는 코드에서는 예외 처리를 안 해줘도 JVM에서 자동으로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런타임 익셉션 계열의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경우는 주로 디버깅용으로 사용할 때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일반 예외와 실행 예외의 사용 예입니다. 자, 먼저 일반 예외 사용 예입니다. 일반 예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바 IO나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스레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일단은 이런 코드에서 이런 일반 예외가 발생한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클래스의 포네임 메서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보면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의 포네임 메서드 사용 시에는 반드시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new file input stream에서 input.txt 파일을 지정해서 input.txt 파일에서 파일 데이터를 읽어오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과 외부 입출력 장치인 파일과 연동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과 파일 연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외가 file not found exception입니다. 따라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thread 클래스의 슬립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예외는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습해 보겠지만 이 코드를 작성 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리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실행 예외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열 관련된 예외입니다.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배열의 인덱스 범위를 넘어서 접근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지금 보면 new int 3, length 3인 배열을 생성합니다. 자, 근데 num에서 인덱스 3으로 지정합니다. 지금 length가 3이니까 3으로 지정하면 네 번째 요소에 접근하니까 자, 요때 발생하는 예외가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println에서 num에서 네 번째 요소의 값을 출력하니까 요때도 똑같은 예외가 발생합니다. 앞에 배열 학습 시 언급한 내용입니다. null pointer exception, null pointer exception도 제가 앞에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보면 str1이 스트링 타입 참조 변수인데 헬로 월드 문자열로 초기합니다. str1.length 호출하면 정상적으로 헬로 월드에 문자 개수를 출력합니다. 근데 str2가 지금 널로 초기한 상태에서 str2.length 매스를 호출하면 null pointer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지금 str2는 지금 널로 초기화된 상태에서 어떠한 문자열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length 메소드를 호출하면 null pointer exception을 발생시킵니다. number format exception도 인테저 클래스에 passInt 호출 시 인자로 헬로와 같은 일반 문자열을 전달하면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콘솔로 지금 점수 입력하는데 120을 입력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passInt에 입력한 120을 전달하면 정상적인 정수를 출력합니다. 반면에 헬로를 입력하면 number format exception을 발생시킵니다.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도 우리 앞에서 사용해 봤습니다. new object, 오브젝트 타입 배열을 생성합니다. length 3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 배열에 각각의 과일 클래스 객체를 저장합니다. 자, 저장했을 때 각각의 과일 객체는 오브젝트 클래스 타입으로 업캐스팅 됩니다. 원래의 과일 객체를 가지고 올 때 원래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합니다. 오브젝트 배열의 두 번째 요소를 F 클래스로 다운캐스팅하면 두 번째 배열 요소의 객체는 오렌지 객체인데
다른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하면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자바의 종류와 여러 가지 자바 외에가 발생하는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일반에는 자바 프로그램과 입출력 장치 연동 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 절에서 학습하겠습니다. 반면에 실행에는 굳이 예외 처리를 안 해줘도 JVM이 알아서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실행 예외를 예외 처리하는 경우는 주로 디버깅 용도로 사용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챕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CH16 프로젝트 미리 만들고 섹션 01.2x01 패키지 미리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 예제가 일반의 실습 예제입니다. 체크 to exception 테스트. 일반에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클래스에 폰의 메서드 사용합니다.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마우스 올려보면 unhandled exception type, class not found exception. class not found exception은 일반의 얘기 때문에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외 처리를 안 해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 뒤에서 배우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은 메인 메서드에 대해서 발생한 예를 JVM으로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예는 파일 연동 시 발생하는 예입니다. 지금 좀 요거는 파일 인풋 스트림은 우리 뒤에 자바 IO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사용하려면 IO 패키지에서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자, 보면 지금 예를 발생시킵니다. 마우스 올려보면 파일 not found exception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다 해서 강제적으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지금 스레드 클래스의 슬립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스레드 기능도 운영체제와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 연동 시 예외 처리를 반드시 해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interrupted exception에 대해서 지금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살펴본 각각의 예외는 뒤에서 자바 IO나 스레드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에서 사용합니다. 지금은 일반의 발생 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실행 중 예외입니다. 첫 번째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예외입니다.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테스트. 자, 이 예도 우리 앞에서 많이 겪어봤습니다. new int 3, num bear, length 3으로 생성합니다. num 3은 4하면 지금 length가 3인데 index가 3이라면 네 번째 요소에 접근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bear의 인덱스 범위를 벗어나서 접근하기 때문에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자, 실행하면 array index out of bound 발생했다고 에러 메시지 출력합니다. 자, 요 클릭하면 요 위치에서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시브행에서도 똑같이 배열의 네 번째 요소에 접근해서 값을 출력하라는 코드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은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 요걸 주석 처리하고 실행해 보면 똑같이 지금 요 위치에서 array index out of bound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 지금 런타임 익셉션은 우리가 예외 처리를 안 해줘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반 예외는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안 하면 강제적으로 컴파일러를 발생시킵니다. 실행 중이라는 실행 시 JVM에서 자동으로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사용자가 직접 예외 처리를 하는 경우는 디버깅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null pointer exception 예외입니다. null pointer exception 테스트. str1 문자열 변수에 hello world 문자열로 초기합니다. str1.length 호출하면 정상적으로 총 문자열 개수가 출력됩니다. 실행하면 자, 실행해서 총 문자열 개수를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12가 출력이 됩니다. 반면에 str2는 지금 널로 초기한 상태입니다. 널로 초기한 상태에서 length 메소드 호출하면 null pointer 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SR2는 문자열 객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length 메소드 호출하면
널 포인트 익셉션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 이번에는 넘버 포맷 익셉션 예외입니다. 넘버 포맷 익셉션 테스트. 자, 정수를 입력합니다. 입력할 때는 문자열입니다. 인테저 클래스에 passInt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해서 실제 입력한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합니다. 실행해서 자, 123을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123을 출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헬로를 입력하면 넘버 포맷 익셉션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passInt의 인자로는 정수형 문자열만 전달해야 됩니다. 일반 문자를 전달하면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입니다.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테스트. 자, 최상단에 애플, 오렌지, 바나나 클래스 정의합니다. 자, 랭스가 3인 오브젝트 타입 배열을 생성합니다. 뉴 애플, 뉴 오렌지, 뉴 바나나 각각의 과일 객체를 첫 번째 요소부터 저장합니다. 오브젝트 타입 배열이니까 각각의 클래스 객체는 어캐스팅해서 저장됩니다. 원래 클래스 객체를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애플 클래스로 다운캐스팅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뉴 애플, 애플 객체가 어캐스팅 된 상태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실행하면 아무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오브젝트 배열의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다른 클래스인 애플 클래스로 다운캐스팅하면 실행하면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을 발생시킵니다. 지금 두 번째 요소는 오렌지 객체가 어캐스팅된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클래스 타입은 애플 클래스로 다운캐스팅하니까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을 발생시킵니다. 반면에 오렌지로 다운캐스팅하면 아무 메시지를 출력 안 한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업캐스팅 상태에서 다른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시 발생하는 예외가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입니다. 실습한 실행 중 예외는 우리 앞에서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바에서도 수많은 예외 클래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클래스는 예외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클래스는 예외 처리를 안 해야 되고 좀 헷갈립니다.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일단은 이클립스 같은 툴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일반 예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켜 줍니다. 근데 지금 실습한 여러 가지 런타임 익셉션 계열 예외는 굳이 예외 처리를 안 해줘도 컴파일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문서에서 예를 들어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자, 문서를 보면 대충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고 있으니까 굳이 예외 처리를 안 해줘도 됩니다. 반면에 클래스 not found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개충 구조에 대해서 런타임 익셉션을 지금 상속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not found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스레드 기능 시 반드시 구현해줘야 되는 interrupted exception입니다. 보면 자, interrupted exception도 지금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외 처리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자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실행 중 예외 발생 시 자바 코드에서 어떻게 예외 처리를 하는가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3절까지 배운 내용의 요점 정리입니다. 프로그래머의 잘못된 코딩이나 부주의한 실수로 실행 중 발생하는 에러를 예외라고 합니다. 예외 처리의 목적은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예외 발생 시 프로그램 전체가 셧다운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실행 중 자주 프로그램이 갑자기 셧다운되고 이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를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를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프로그램이 셧다운되는 그런 최악의 경우는 예외 처리를 해줌으로써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바 예외는 일반 예외와 실행 예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예외는 주로 입출력 자금이나 운영체제 연동 같은 외부 장치 연동 시 발생하는 예외이므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 예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배우는 자바 IO,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스레드 부분에서 각각의 기능을 코드로 구현 시 일반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실행에는 런타임 엑셉션 클래스를 상속받고 JVM이 예외 처리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실행 예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예외 처리를 안 해줘도 JVM에서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코드가 많아지고 복잡해짐으로써 실행에도 발생하면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뒤에서 배우는 예외 처리 방법으로 예외 처리를 해줌으로써 발생 시 좀 더 우리가 디버깅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특히 서비스 초기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에 대해서 빨리 캐치해서 예외를 수정 복구해서 빠른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